뉴욕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2년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해당 남성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항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달 넘게 타고 있는 레이크타워 부근 시에라 브룩스 배어 산불이 더욱 확산되면서 530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폭염과 강풍으로 산불 피해는 3,000에이커로 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백악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일론 머스크에게 중책을 맡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의 수출입 물량이 들어오는 곳은 LA와 롱비치 항만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한국 기업들의 무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A 물류센터를 개장했습니다. 부산에서 크게 다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8곳에서 이송을 거절당한 이 환자는 끝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2년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해당 남성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항하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뉴욕 경찰들이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로비로 신속하게 진입합니다. 내부로 들어온 경찰들이 용의자를 제압하려는 순간 용의자가 경찰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이 추가로 투입된 후에야 용의자는 검거됐습니다.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인 이 남성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34살 남성 데이빗 옥시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뉴욕 써니사이드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옥시를 폭행과 위협, 그리고 체포 위협과 약물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시는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창문 밖으로 흉기를 던지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15년과 2019년 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었으며 지난 7월부터 4건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시의 체포로 일단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지만 복역 후 출소하면 다시 보복을 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남가주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빈집털이를 일삼아온 콜롬비아 출신 원정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리버사이드 셰리프국은 오늘 LA 한인타운 카탈리나와 오가길 부근 한 주택을 급습해 절도단 소속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절도 용의자는 28살 하메즈 로페즈 그라나도스 등 3명으로 모두 콜롬비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택 앞에 조경용 돌이나 화분 등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지난 5월 리버사이드 테메큘라 지역 한 주택 앞에서 숨겨진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이들을 추적해왔습니다. 타 지역 경찰은 물론 연방 요원들과 함께 공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글렌데일 경찰이 절도 관광 혐의로 콜롬비아 국적 원정 절도단 4명을 전격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전역 곳곳에서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 달 넘게 타고 있는 레이크 타호 부근 시에라 브룩스 베어 산불이 더욱 확산되면서 일대 530가구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폭염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산불 피해는 3,000에이커로 커졌습니다. 산림청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가파른 바위산 일대는 소방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베어 산불로 전선이 불타면서 75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4시쯤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 75에이커에서 30분 후 120에이커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로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어젯밤 늦게 진화율 25%를 보이며 주민 대피령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올해 들어 급감하면서 지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은 16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중학생보다 주로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이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은 지난 2019년 무려 500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전자담배는 물론 니코틴 파우치 등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 캠페인과 공급망 감시 강화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온 여성들 중 50세 미만 한인 등 아시안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백인이나 흑인, 히스패닉계 여성들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50세 미만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들 중 유방암이 발병한 비율은 200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52% 증가했습니다. 10만 명당 발병률은 55.3명으로 백인 53.7명, 흑인 48.1명, 히스패닉 41.6명보다 더 많습니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줄어들지 않아 모든 연령대의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 10만 명 중 약 12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20년 전인 2000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반면 다른 민족과 인종그룹의 유방암 사망률은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의료 당국은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들이 너무 광범위해 유방암 급증 추세의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며 백악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중책을 맡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푸틴은 선호하는 후보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었는데 불출마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해리스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Трамп, он же ввел столько количества вся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и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сколько до него ни один президент раньше не вводил. 백악관은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And we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Mr. Putin would A, stop talking about our election, and B, stop interfering in i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But he endorsed Kamala. I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about that. I don't know if I'm insulted or he did me a favor. 트럼프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를 감사하고 개혁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월즈 주지사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누볐습니다. 동시에 해리스는 5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와의 첫 TV 토론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에게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시카고 남부 롬바드에 사는 한 여성이 로맨스 스캠 사기로 $100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리카 디마스크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오랜 기간 사귀던 중 투자 권유에 속아 $100만 송금했지만 이 남성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생 저축한 전 재산을 날린 이 여성의 수중에는 단돈 $400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FBI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내선 안 된다면서 의심 가는 돈이 계속 인출될 때는 가족에게 연락이 가도록 이름을 넣어 은행이 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 신뢰를 쌓은 뒤 장기간에 걸쳐 돈을 뜯어가는 이런 사기는 피해액이 2023년 한 해에만 $400만 이른다고 FBI는 덧붙였습니다. 몬트레일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총기로 가축 81마리를 무차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몬트레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3일 새벽 3시 30분쯤 누군가 총을 쏘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프룬데일의 포도밭으로 출동했습니다. 셰리프국은 경찰 기동대와 소방국의 지원을 받아 동원된 드론을 통해 용의자를 발견하고 39세 남성 비센테 조셉 아로요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말과 염소, 오리 등 주민들이 키우고 있던 애완동물 80여 마리가 무참히 살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동물 학대와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총기 난사 등의 중범죄 혐의로 $1,0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현장과 용의자의 자택에서 총기 15정을 발견했으며 총격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의 수출입 물량이 들어오는 곳은 LA와 롱비치 항만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부산 항만공사가 한국 기업들의 무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A 물류센터를 개장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 기업의 컨테이너 수는 약 300만 개. 그중 40%가 LA와 롱비치 항만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롱비치항을 통한 한국 기업의 수출입량은 롱비치항 이용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화물 보관을 돕고 무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산 항만공사 LA 물류센터가 오늘 개장했습니다. 물류센터가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또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어떤 물류센터 개장을 통해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 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A 물류센터에서는 통관부터 재고 관리, 포장과 배송까지 다양한 물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최대 15%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를 포함한 지금 그 외에 물류 기반을 통해서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익스프레스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바로 출발해가지고 LA까지 바로 익스프레스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 물류 센터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롱비치 항만청도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입에 특별한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We appreciate it because it means mor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means that the Port of Long Beach will continue to flourish as a partner of BPA
and we're excited to be here. 부산 항만공사 LA 물류센터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의 수출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500대 최고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스탠포드가 2위, UC 버클리가 3위에 올랐습니다. 선정 기준은 졸업생들의 연봉 수준, 학교가 지급하는 학생 융자, 졸업률, 학문적 성공, 포브스가 추적 조사한 리더십 등 모두 7개 항목입니다. 한인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UC 계열 대학 가운데는 UC 버클리를 비롯해 UCLA가 13위, UC 샌디에고가 21위 등 7개 캠퍼스가 10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은 캘폴리, 샌루이스 오비스포 57위, 샌디에고 스테이트 77위 등 4개 대학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교통부가 미국 내 4대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오늘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가 밝힌 이번 조사 대상은 아메리칸과 델타, 그리고 사우스웨스트와 유나이티드 모두 4개 항공사입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각 항공사 최고 경영자에게 보낸 공문에서 마일리지 프로그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마일리지 양도 수수료와 보너스 항공권 가격 책정 방법, 그리고 마일리지 기본 가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급증하는 여행 수요로 항공사의 마일리지 평가 절하가 심화됐다며 이번 조사가 여행객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크게 다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8곳에서 이송을 거절당한 이 환자는 50km나 떨어진 병원으로 겨우 갔지만 끝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공사장입니다. 7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2층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골반과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10분 만에 출동한 소방은 응급처치를 마친 뒤 A씨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기장군과 해운대구 등 인근 부산 지역 응급센터 8곳에선 모두 A씨의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가까운 병원부터 한 4-5군데인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 거절을 했는가 봐요.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는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써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 어렵게 연결된 병원은 50km가량 떨어진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사고 1시간 1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A씨는 골반 골절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해당 병원에선 여건이 안 돼 수술이 불가했습니다. A씨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며 대기하다 결국 사고 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살 수 있었던 환자가 의료대란으로 숨졌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응급실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응급실에 있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의료 공백으로 119 구급대원 사이에서도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19 신고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응급실을 둘러싸고 다시 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겨냥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교체는 없다는 입장이라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김종혁 최고위원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사태에 책임 있는 고위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 조규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겨냥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김 최고위원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선 박 차관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중증인지 경증인지 그걸 진료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내 일각에선 친한계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 의원 발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관련 언급 없이 당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하는 등 의료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윤계 의원은 전쟁터에 나선 장군들의 목을 치라는 거냐,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복지부 장 차관 교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론이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안시입니다. 네,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급 참모진을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오기 전에 대통령 참모들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비서관급 참모진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 전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 야당과 의료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이 현장을 정확히 모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관 파견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그젯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6월 의료개혁 발표 뒤 9번째로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필수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핵심인 응급의료에 대해 그동안 국가가 제대로 돕지 못해 안타깝다며 명절 연휴 가용자원을 가장 우선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를 폭격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는 것과 인질 교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도시 제닌. 도시 한가운데서 큰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거지 곳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 이스라엘 측 불도저는 도심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서안 지구의 투바스엔 수차례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المناطق المحاصرة بالذات والجيش الإسرائيلي يمنع وصول الأغذية والمياه وسيارات الإسعاف والصحفيين لمعرفة حقيقة ما يجري داخل هذه المربعات اللي بيعتبروها مربعات عسكرية مغلقة.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군사작전이 열흘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망자는 4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지구와 북부의 헤즈볼라에 이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도 새 전선을 형성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측이 90%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사이 필라델피 회랑에 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이스라엘 측 요구와 인질과 수감자 교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 permanent ceasefire and the conditions that we shall have for a permanent ceasefire must include a situation where the Philadelphia corridor cannot be perforated. Somebody has to be there. 이스라엘 내에서도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압박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측은
휴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인근 지역에 충돌 완화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뮌헨 올림픽 테러 52주기인 어제 독일 뮌헨의 이스라엘 영사관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용의자는 오스트리아 국적자로 과거 테러 조직 IS를 선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영사관 건물 앞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일대를 수색합니다. 현재 시간 5일 오전 독일 뮌헨 시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스라엘 영사관 근처에서 장총을 들고 배회하던 남성을 총격전 끝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오스트리아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Und es handelt sich tatsächlich um einen 18-Jährigen mit der österreichischen Staatsangehörigkeit nach meinem Erkenntnisstand, der in Österreich wohnhaft ist. 현지 매체들은 용의자가 지난해 테러 조직 IS를 선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면서도 이스라엘 영사관이 범행의 표적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rüh möglicherweise ein Anschlag auf das israelische Generalkonsulat, das sich unmittelbar hinter uns hier befindet, geplant war. 총격 사건이 발생한 9월 5일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 검은 9월단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날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인 선수와 코치 등 11명이 희생됐습니다. 독일 당국은 이번 총격전이 심각한 사건이라며 유대교 회당 등 이스라엘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뮌헨 주재 이스라엘 영사관은 지난 5월에도 총알을 담은 유리병이 날아드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의 다국어 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의 다국어 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한인사회 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임된 LA 한인회는 언어장애와 영어가 불편한 계층을 위해 EDD의 각종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부터 한인들의 EDD 실업수당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남가주 지역 명소인 산타모니카 피어가 1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산타모니카 여행 관광센터는 내일 피어에서 라이브 공연과 야외 영화 상영, 게임 등 각종 기념 행사가 열리고 모든 이벤트는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한인재단인 KAF가 한인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KAF는 한미특수교육센터에 1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기부금은 스카덴 크리스티나 양 재단이 5년 동안 매년 10만 달러씩 지원한 매칭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KAF는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파운더스 서클을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를 돕는 커뮤니티 재단입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내일 저녁 7시 한국 영화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문화원은 워싱턴 DC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도서관에서 정우성과 이정재가 주연한 스파이 스릴러 영화 헌트를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미 유력 싱크탱크가 선정하는 세계 시민상에 선정됐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 부회장이 CJ그룹에서 문화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미친 영향력 등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나나 이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은 여러 영화에서 꽤 자주 다룬 이야기인데요. 현실에서 그 순간이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을 가르며 빗덩어리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주변을 환하게 밝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별똥별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심상치 않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필리핀 최북단에 있는 섬으로 지름 약 1m의 소행성이 떨어진 겁니다. 하늘을 가로지르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견된 이 소행성은 다행히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소멸했는데요.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63,360km, 초당 17.6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멸하지 않았다면 워낙 속도가 빨라 영화처럼 대피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매년 이 정도 크기의 천체 두세 개가 지구와 충돌한다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전 일찍 관측해 발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말았나요? 모래 구덩이의 규모가 상당하죠. 영국 코널주의 폴제스 해변입니다. 놀랍게도 중장비를 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재미삼아 판 구덩이라는데요. 깊이가 1.8m나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차면 사고 위험이 있어 해변 관리자들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선 구덩이를 파며 놀다가 매몰되거나 물에 잠겨 숨지는 사고가 이미 여러 번 발생했던 적이 있다는데요.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다시 모래를 채우지 않은 채 그냥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유적지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가 달리기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영상 챌린지 때문이라고 하네요.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앙코르와트를 뛰어다닙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좁은 통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쫓기듯 긴박하게 달리는데요. 이른바 템플런 챌린지를 하는 중입니다. 인기 3D 게임의 배경과 앙코르와트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행하게 됐다는데요. 오래된 사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마치 자신을 게임 주인공처럼 연출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유행 때문에 사원의 손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캄보디아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